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하루 늦게 했는데 엄청나게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포터블 포털 최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감기 걸린 거예요? 비염이에요? 아니, 좀 날이 추워져서 갑자기 코가 막혔어요. 자, 좋은 날의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 잘 보내셨죠? 뭐 댓글, 안티 댓글이 없었으니까 막 자신감이 생겼나 보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네. 자, 그리고, 오늘 조기숙 교수님의 교육특강, 교육특집. 네. 예, 조기숙 깜짝 교수님. 놀랐어, 특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미양고등학교. 네. 과목은 뭐예요? 국어교사입니다. 오, 이기정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네. 교육특집을 지난번에 우리가 한 두세 달 전에 한번 했어요. 예. 그 뒤를 못 이어갔어요. 예. 그때는 이제 인트로. 예. 예. 이렇게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집요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히 계속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예. 라고 말씀하셔갖고 예. 일단 이 책을 냈어요. 지금 당장 교육을 빅딜하라. 네.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교육을 팔아버리라. 맞바꾸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 진보와 보수가 서로 원하는 정책을 하나씩 택해서 맞바꾸기 하자. 왜냐면 이게 진보가 원하는 정책은 보수가 반대하고 보수가 원하는 정책은 진보가 반대하니까 원칙을 세워서 맞바꾸기를 하면 이념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겠냐, 교육이. 그러니까 교육이야말로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그리고 교사가 편안한 그런 정책을 택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이념에 의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훼손됐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진보가 주장하는 어떤 교육 정책에 대한 안들이 있을 거고 보수가 주장하는 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정치색으로는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수가 지금 원하는 거는 네. 사실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체제를 지키는 게 원하는 거죠, 보수들은. 지금이 너무 유리하잖아요. 경쟁 체제. 그대로. 네, 경쟁 체제에다가 그다음에 학교 차등화. 특목고 자사고 이 고등학교 서열 체제를 유지하는 게 이제 보수가 원하는 거라면 진보는 지금 특목고 자사고를 다 폐지하자는 거잖아요. 원점으로 일반고 모두 일반고화 하자는 게 이제 진보가 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입시에서 성적을 자꾸 무력화시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수능도 뭐 5등급 등급제로 하자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내신도 뭐 절대평가 등급제로 하자. 이렇게 진보 되면 주장이. 예, 진보 쪽에서 이제 예. 그걸 원하죠. 그래서 하여튼 서열을 자꾸 없애는 성적 위주가 아닌 뭔가 새로운. 근데 진보가 뭔가 새로운에 대안을 여태까지 제가 볼 땐 제대로 제시한 적이 없다. 맞아요. 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뭐지? 예, 하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적은 계속 이렇게 막 희석시키는데 그러면 성적을 대체할 뭐가 있냐 했을 때 겨우 내놨던 게 입학사정관하고 이제 그렇죠. 학종인데 그 선생님 좀 그게 얼마나 이게 더 불공평한 입시가 되었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열린우리당 시절에 입학사정관제를 입안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실행이 된 거죠. 예. 그게 이제 미국의 입시를 들여왔다. 그렇죠. 네, 네,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당위적으로 예. 그러니까 당위성이 매우 뛰어난 게 이 현실로 왔을 때는 오히려 문제점이 더 많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 학종이 아마 그 취지만 갖고 따지면은 그 어떤 입시보다도 좋은 입시일 겁니다. 근데 실제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입시보다도 문제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장점도 있고 그 장점 때문에 사람들이 또는 우리 교사들이 미련을 갖는 면도 있죠. 하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첫째로는 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그렇죠, 그렇죠. 예.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준비해야 돼요. 예. 흔히 우리가 학종을 말하면은 시험은 공부는 안 해도 되는구나 하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시험은 시험대로 예, 공부하고. 시험은 시험 공부대로 다 하고 예.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비교과라는 또 네.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교과라고 하면 무슨 학생회 활동, 학생회 활동, 봉사활동, 뭐 동아리 활동, 그 동아리 활동도 그렇죠. 동아리 활동도 하나가 아니라 네. 보통 두세 개는 보통이고 더 많으면 대여섯 가지 개까지 하는 학생이 봉사활동 소논문도 과외를 쓰고 갖고 그러더라고.
그럼 그건 이 부담이 너무 크고요. 또 하나는 이 생활기록부에 이제 그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학생이건 교사건 아무튼 좋게 기록하게 하려고 희망할 수밖에 없고 노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자칫 이 학교를 위선과 심지어는 거짓과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만연케 하는 그런 부작용도 또 있죠. 그리고 이게 입시로서 좀 애매하고 불통한 면이 많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학종 준비를 하는 것인지 몰라서 불안에 떠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의 컨설팅 업체에 찾아가고 이제 강남 학부모들은 많이 그 학원에 의존하죠. 컨설팅 업자들에 의존해서 오히려 사교육을 더 부추기는 면도 있고. 그래서 당위적으로는 매우 좋은 입시인데 현실적으로는 아주 문제가 큰 입시이기도 하죠. 우리 또 학교 일반고 같은 데에서는 교사들이 이런 걸 준비해 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대학에 들어가기 유리한지 준비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입시가 복잡해지면 질수록 특정 학교의 학생들이 무더기로 서울대학교나 명문대에 들어가는 이제 그 동종이 그 모이는 그런 현상이 이제 더 강화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미국 입시의 핵심은 다양성을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들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많이 배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사가 꼭 가르치는 것보다는 애들끼리 서로 배우는 게 더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토론 또래 효과가 매우 중요하죠. 가능하면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는 게 그 대학 입시의 핵심이에요. 뭐 고등학교 입시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입시는 매우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성적으로만 하니까 비슷한 학교의 애들이 무더기로 뭐 강남에서 사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특목고라든지 뭐 영재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이런 데서 무더기로 이제 서울대나 명문대를 들어가니까 이제 지방 일반고들은 거의 전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 지역 균형이 교육에선 좀 있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지방 명문대학에서 그렇죠. 많이 명문고 출신들이 이제 골고루 서울대를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여기도 당장 그때 보면은 그 전라고가 명문이긴 하지만 전주고보다 좀 밀리거든요. 거기서 서울대를 나왔잖아요. 지금 전라고에서 서울대 가는 사람 없을걸? 5명 정도. 여전히 많은 편이다. 여전히 명문고. 있긴 5명이면은 명문고예요. 명문고. 굉장히 농축된 거예요, 요새는. 아니, 제가 나온 두세 서울에 명 있는 나오기도 어려워요. 그 일반고에서는 한 명이 없어요. 한 명도 수도권에서. 안 되는 일반고가 상당히 많죠. 강북은 많이 그렇다고 그래요, 특히. 그러니까 한 명 보내면 경기도도 경기도도 괜찮은 많죠. 근데 왜 서울대 많이 가는 데가 왜 좋은 학교예요? 자기가 나왔으니까 응? 자기가 서울대 나왔잖아. 아니 왜 좋은 학교인지 아는 줄 그게- 서울대 그게- 들어가는 평가를 해? 그것도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긴 한데 일단은 이제 세속적으로 그거를 어쨌든 좋게 우리는 본다는 서울대 얘기죠. 하나 넣으면 그 그럼요. 플랜카드를 학교에 거니까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명문고의 잣대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저는 입시 개혁하면서 같이 이런 문화도 없앨 수 있는 개혁을 하자는 거예요. 미국 걸 뻔땄다고 하는데 예. 미국 등록금은 확실하게 뻔딴 것 같은데 비싼 거. 미국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면 아이비리그에 뭐 우리가 애들이 몇 명 들어갔다 이런 거 걸어요? 안 걸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처럼 바꾸면 그런 문화도 없어진다는 네. 거예요, 제 주장이. 그러니까 기왕에 들여왔으니까 좀 제대로 따라가 어설프게 보자.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교수님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 외국인 학교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 학교도 제대로 된 외국인 학교는 실질적으로 애들이 한 초등학교까지 거기서 살다가 온 애들, 태어난 애들. 이런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완전히 한국 애들과 외국 애들하고 섞었는데 100% 영어로 하는 학교를 내가 그 현역 의원 시절에 가봤어요. 이제 그 송도 외국인 학교 드리는 문제 때문에. 근데 그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다 이제 미국 그 교사들인데 우리나라 학부모들 정말 힘들었고 못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애들을. 입시 때 되면요. 그 많은 미국의 각자의 특성이 있는 학교들 갖고 쭉 해고 상담을 해주면 모든 엄마들이 다 아이비리그를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특성 됐고. 됐고, 이제 그만 됐고, 아이비리그 몇 명 가느냐를 갖고 매년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부모들하고. 그 지금 지적하는 게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서로 피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대학원 가는 게 훨씬 불리하기 때문에 아이비리그 나오면 학점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우수한 애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대학에 가면 사실 미국 애들 거의 4시간 자거든요. 네. 근데 일단 한국 애들은 그 드랍아웃 그 실패하는 확률이 50%가 넘어요. 맞아요. 한국 애들이 특히 여기 그 직접 간 애들, 아이비리그. 아이비리그 입학은 되게 잘해요. 시험을 잘 보니까. 시험 보는 기계거든요. 그러니까 입학은 잘하는데 막상 가서 성공할 확률이 낮은 게 제일 큰 문제가 체력이에요. 그렇다. 예,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사실 비교과 하면 우리는 여전히 비교과를 하면요. 무슨 프리젠테이션을 보고 연구 논문 쓴 걸 보고 그래요. 여전히 공부해요. 네. 근데 미국 비교과 하면 뭐예요? 스포츠가 제일 중요하죠. 팀워크를 할 줄 아느냐. 그 다음에 예체능. 예. 그러니까 어쨌든 예능을 하려도 체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뭐 이 바이올린 뭐 하루 종일 킬래봐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체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4시간 자면서 대학 공부를 따라갈 수 있는데 한국 애들은 일단 졸업했어. 고등학교 때 이미 맞아요. 진을 다 진을 다 뺐어. 뺐어. 대학 가서 좀 쉴래니까 거의 죽음이에요. 근데 일단 체력이 안 따라가니까 우리 아들도 가서는 첫 주에 아픈 거예요. 감기가 걸려. 그러니까 첫 주에 이게 체력이 적응이 안 돼서 감기 걸려서 둘째 주에 빠지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냥 한 학기를 일단 얘는 남들에 이제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요새 네. 학교 선생님들 생각은 솔직히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예. 지금 아까 왜 서울대 많이 가는 학교가 좋은 학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이 당신네 학생들한테 내 제자 중에 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되게 보면 그 학벌 체제에서 랭킹 높은 학교를 들어가서 무슨 뭐 고시 붙었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병우를 가르친 선생님은 우병우를 굉장히 훌륭한 제자라고 계속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한테. 그렇지. 특히 영주고등학교니까. 옛날에 막 이런 애가 있었다 하면서 무슨 전설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똑같이? 글쎄요.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봐야죠. 예. 지금 선생님들은 아이들 공부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다 자기 제자로서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근데 다만 그래도 서울대를 우리 학교에서 몇 명 하냐. 몇 명 보내고 싶다는 욕망은 또 다른 또 아이들에 대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갖고 있기도 하죠. 이게 뭐 꼭 모순된다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모든 아이들을 다 고루고루 사랑하지만 그 서울대가 이제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선호하는 대학교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가급적 서울대를 단 한 명이라도 보내고 싶다 하는 마음을 일반고 선생님들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제가 느끼기에는 학부모로 느끼기에는 50대 한 후반 정도의 선생님들은 여전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대학 들어가겠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전라북도에서 그 선생님들 무슨 연수원에서 강연 프로그램에 저를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한번 갔다가 그걸 여쭤봤었거든요. 추석 연휴가 이번에 길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 애들은 추석 전에 그 중간고사를 다 끝내고 추석 때 신나게 놀았어요. 자기 친구들이 추석 앞에다가 이틀 넣어놓고 연휴 끝난 다음에 이틀 넣어놓고 추석 때 공부하라고. 이렇게 네, 중간고사 그런 하는 거야. 좀 그리고 토요일, 있습니다. 일요일 있으면 목, 금, 월, 화 이런 식으로 시험 보고 주말에 공부하라고. 그 짓은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구 머리에서 도대체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면 그렇게 하면 누가 좋은 거예요? 일단 그런 학교가 네.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제가 아는 강북의 많은 학교는 추석 전에 중간고사를 봤어요. 근데 이제 일부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학교 교사들이 전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리는 없고 그걸 누가 결정해요? 아마- 교장 선생님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 어떤 절차를 밟겠죠. 근데 네. 제일 이제 입김이 발언권이 교장 센 분은 선생님이죠. 교장, 교감 선생님 네. 또는 뭐 교무부장 이런 분들이 발언권이 좀 세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또래 분들이 지금 교장 교감 하잖아요. 간부 트랙 탄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난 도대체 그거는 정신병자들이야. 이게 남을 괴롭혀서 자기가 쾌감을 얻는. 그게 아니고 군대에서 애들 가만두면 사고 친다고 땅 파라 그러잖아. 네. 또 땅 메우고. 그런 마인드지. 그런 또 땅 마인드야. 파고 땅 메우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시키거나 혹은 시간 여유가 있으면 사고를 치니까 시험이 금요일 날 끝나면 금, 토, 일 주말에 밖에 나다니면서 사고 치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아니 이게 지금도 그래. 군사 문화의 유산이야 내가 보기에. 글쎄. 다만 네. 그런 학교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예. 그래도 많은 학교는 추석 전에 중간고사를 끝냈다. 뭐 이걸로 좀 이렇게 마음을 푸십시오. 학교 중에 2개는 이상한 학교인 것 같은데, 그렇게. 근데 이상한 학교가 꽤 있었고. 그 선생님들이 그걸 반대를 해서 못 막으시나요? 그게 교장, 교감이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좀 그렇죠. 네, 학기가. 물론, 막 그 학교 선생님들이 결사 항정을 하면 왜 못 막겠어요. 근데. 네. 결사 항전을 하려도 네. 누군가가 촉대를 메고 이렇게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의 문제죠. 자, 교수님, 근데, 자, 우리가 미국 입시제도 들어왔다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데, 예.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초등학교 때 판판 놀다가, 예. 중학교 때 조금 덜 놀고, 고등학교 때 중에서도 상위 좀 하는 애들만 하고, 고등학교 때도 계속 놀아요? 그래도 대학을 다 가. 예. 대학 가서부터 박 터지게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하거든? 예. 근데 우리는 들여왔는데, 예. 고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때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아주 그냥 잡아요, 애들을 6개, 7개를 보내면서. 그리고 대학 가면 요즘 대학 가도 하긴 좀 하더라고요, 요즘은. 옛날하고 좀 달라갖고. 근데 불쌍한 거죠. 평생 불쌍해. 공부해서 대학 졸업하면 일자리도 없고 써먹을 지식도 없어요. 제가 볼 맞아요. 때는. 네. 네, 그리고 창의력도 없어. 불만을 가지고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저희 또래 학부모들의 대표적인 얘기가 예.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만 정신을 차려도 자기가 학력고사 점수를 어느 정도 맞아가지고 대학 갈 수 맞아요. 있었는데 지금은 강남에서 뭐 무슨 1학년도 늦습니다 뭐 이런 거 플래카드 걸잖아요. 예.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그 프로그램을 쫙 해서 트랙을 타고 가야지 무슨 예. 대학을 들어가는 것처럼 제가 해보니까 그렇지도 않던데 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렸을 때부터 잡기를 어렸을 하냐고. 때부터 일단은 뭐 상위권 대학을 향한 경쟁이 더 치열해진 거죠. 치열해졌다. 그게 이게 제일 현실적으로 큰 초등학교 원인이죠. 때부터 저기 강남 학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스펙을 만들어줘야지만 명문대를 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입시제도가? 아니, 그 스펙은 그 고등학교 학생부의 그 비교과를 얘기하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거잖아요. 근데 학생부는 대학 입시에 고등학교 학생부만 기록되니까 예. 초등학교, 중학교 스펙은 대학 입시에 반영이 안 되죠. 이거 왜 그래? 그거는 학원의 조금 불안 마케팅에 속은 거예요, 그럼? 아니 그게 국민들이? 아니라요. 그 특목고 자사고를 가야 서울대 명문대 가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특목고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잡기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하면은 늦는 거예요. 다른 애들도 다 하니까. 그러니까 맞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강남을 들어간다니까요. 좀 뭐 그 사회 뭐 예를 들어서 뭐 괜찮게 사는 계층이다. 저는 이제 기자들을 많이 만나니까 제가 아는 많은 기자들이 다 강남 인을 애들 4학년, 5학년, 6학년 때까지는 늦어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 내신을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목고 자사고를 갈 수 있는 그 갈고 닦고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를 가서 거의 그 새벽 6시부터 별 보고 나가서 뭐 11시에 들어와요. 특목고 애들. 그냥 그 창살 없는 감옥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그 명문대 가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처럼 초등학교 때 그런 프로그램을 돌아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수학 정석 공부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그게 5학년 이제- 때요? 그게 이제 난 고3 때도 이해 못하고 아니, 글쎄. 일단은 그게 과거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면도 선행학습. 있고요. 예. 또 과거를 들어가서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선생님. 그래서 얘는- 또 그 미리 공부하는 면도 있고 얘는 막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강남에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도 잘했고, 그러니까 5학년 때부터 정석을 배워서 대원외고를 나오고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결국 재수해서 들어갔는데, 그런데 걔 아빠가 놀랐던 게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공부하는 걸 아빠가 이렇게 봤는데, 네. 우리가 정석에 보면은 맨 앞에 유제가 나오고 중간에 연습 문제가 나오고 맨 뒤에 보면 종합 문제라고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종합 문제는 하나도 안 풀더래요. 애가 내일 모레 고등학교 고3인데 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이걸 왜 안 푸냐 그랬더니 어려워서 못 푼다. 이걸 풀면 무조건 서울대 가는 거다. 그러더라는 거야 자기 딸이. 대원외고에서 선두를 다투서 낸데 그래서 야 아빠는 어릴 때 그냥 이거 다 풀었는데 이걸 안 푼다는 게 말이 되냐. 실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또? 그렇지. 그래서 자기 사촌 그러니까 여동생 아들이 또 대원외고 수석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간 애가 있어. 걔한테 전화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기 딸이 거짓말하는 줄 알고. 야, 얘가 정석 종합 문제를 지금 4년째 푸는데도 이걸 안 푼다는데 못 푼다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걔도 그거 풀면은 무조건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푼다는 거야, 그거를. 못 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공대 교수하는 우리 고등학교 선배를 만났더니
애들이 수학 실력이 옛날에보다 현저하게 떨어져가지고 물론 의대바람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서울공대 교수들이 애들 들어오면 방학 때 앉혀놓고 고등학교 수학 가르친 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 그래요? 따로 가르쳐. 이게 실력이 안 돼. 이거 뭔 짓이야. 학원을 학원대로 다니면서 고생하고 돈은 이제 돈대로 들고. 너무 일찍 하니까 일단 이런 문제들이 이해가 안 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얘네들은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 우리 때에 비해서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의 질도 좋지 않으면서 진을 빼는 입시 제도다. 그러니까 교수님 이게 차이가 뭐예요? 문화의 차이예요? 미국 사람들은 뭐 명문대 이런 걸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문화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은 캐나다 교육학 교수를 제가 한번 만났는데 막 웃으면서 중국 사람들 너무 웃긴다고 캐나다에 오면 야 니네는 1등 학교가 어디냐, 네. 2등 학교가 어디냐 이런 데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이야기들도. 캐나다 다 국립대고 다 좋은 데인데 1등, 2등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미국의 하버드처럼 이게 있지 않냐 니네도. 우린 다 좋은 데다. 그래서 제가 코리안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이 중국, 이 에이시안 문화가 이제 이 서열 문화, 위계적 문화잖아요, 우리가. 네. 이 서열 문화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저는 구조적인 게 더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구조적인 게 뭐냐면 네. 서울대의 특권적 지위. 그러니까 서울대가 국립대이고 모든 사립대와 뚜렷이 구분되는 게 국립대로서의 과거 우리 관존 민비 사상에서 이게 관이 세운 대학이다.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등은 무조건 서울대 같다. 그러니까 서울대 나와야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 보증수표지. 이런 이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가 이렇게 존재하는 한, 그리고 서울대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을 이렇게 성적 좋은 애들을 싹쓸이 하는 한, 저는 구조적으로 미국과 같은 문화가 아무리 퍼져도 우리 요새 굉장히 평등해졌잖아요. 네. 많이 수평적이고 사회가. 대통령도 우리가 탄핵하는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도 서울대 그런 특권적 지위가 존재하는 한 저는 이 서열을 깨기가 어렵다. 근데 사립대는 보세요. 최근 중앙일보 조사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앙일보 조사를 하는 것 때문에 별로 이제 신뢰를 안 주는데 어쨌든 서울대 여전히 1등 했고 2등, 3등이 성균관대, 한양대가 했어요. 연구들 제꼈어요? 제꼈어요. 서울대를 제일 많이 가는 학교가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의 어느 학교가 아니라 사실은 연고대에서 서울대를 제일 많이 가요. 그렇죠. 걔들이 반수해가지고 다 들어가니까. 반수하거나 재수해서. 그 정도 정말 서울대 그러니까 단일 학교로서 제일 많이 서울대를 가는 연고대. 제일 많이 가는 학교가 어디냐? 뭐 서울과학고나 예고가 아니라 그렇더라고. 연대나 고대다. 뭐 이런 얘기가. 진짜 충격이다. 그럼 일단 걸어놓고 반수해서. 그렇죠. 반수나 2학기 재수를 때 하고 아니 걸어놓고 그냥 그렇죠, 이제 그렇죠. 다시 저 공부해요. 아는 휴학회 내도. 선배도 아들이 삼수해가지고 의대 갔는데 입시학원에 의대반이 있더라고요. 의대반이 2반이 있는데 나한테 그래. 의대반 애들 중에 80%가 어느 학교 애들인 줄 알아? 그래서 서울대? 과학고인 줄 알았더니 의대 애들이야. 다 학교 의대. 의대반에 제일 많은 애들이 의대 애들이야. 타의대 애들이 이제 네, 서울대 그러니까 뭐 의대로 오려고. 랭킹 높이려고 다니는 의대 애들이 있고 지방대 의대 갔는데 또 서울로 오려고 또 의대를 다니고 그러면서 나머지 20%는 뭔 줄 알아? 그래서 20%는 뭐야? 그러니까 20%는 시대 애들이래. 시대에서 의대로 옮기려고. 그러니까 어떤 서울대의 압도적인 어떤 아니 그 이 독주 사회적 비용을 체제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웃기는 문제를 거는 이제 해결하려고. 미국 제가 이제 국제대학원에 있으니까 미국 교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 교수를 하던 사람이 이제 추알런콜 국립대, 태국 국립대를 갔어요. 근데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무능한 교수가 그 국립대, 태국 국립대 교수들이고 가장 유능한 애들이 그 국립대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슷하네, 우리. 서울대랑 똑같네 했는데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들은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야. 잘 가르칠 필요가 이미 다 없는 거야. 만들어졌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대학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은 정말 골고루 전국에 있는 애들을 데려다가 잘 가르쳐서. 가르치는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건데 그래야 애들이 평등하게 이 학교도 가고 저 학교도 가고 서울대도 가고 이래야 다양한 애들을 가르쳐서 누가 더 잘 가르치나 가르치기 경쟁을 해야 되는데 대학이 뽑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머리를 싸매고 학부모들이 교사들이 죽을 똥 살 똥 하는데 정말 수혜자는 그 대학 교수들 뿐이다. 그러네요. 근데 과연 그 대학 교수들이 수혜자인가를 보면 학부 잘 가르쳐서 얘네들이 뭐 판사 검사 되고 뭐 의사 되고 뭐 이래서 덕은 좀 볼지 몰라도 대학원이 우리 대학원이 황폐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매일 장시간 녹음, 녹화, 생방송, 그리고 술자리,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 하루 하나씩 챙겨 먹는 게 있습니다. 하루 약 400kcal의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줍니다. 하루 하나 칼로몬 잔티젠 다이어트. 그러니까 학교를 평가할 때 들어올 때 이제 등급 수능 등급으로 표현하면 들어올 때 5등 평균 5등급이면 졸업할 때쯤 되면 2등급이나 3 순수하게 요것만 비교하면 2등급이나 3등급 아이들을 만들어야지 훌륭한 대학 아니에요? 그쵸.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초 1등급이 들어왔으면 초 1등급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면 4년 동안 등록금 내고 자기들끼리 놀게 놔두고 졸업장을 딱 붙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육이야 그게? 근데 이제 이게 왜 계속 유지되냐면요. 얘네들이 이제 나가서 입사를 해. 네. 그럼 옛날에는 개발독재 시대에는 얘네들을 뽑는 게 유리해요. 왜냐면 얘네들 친구가 다 판검세고 그렇죠. 공무원 되고 이러니까 다 이 인맥으로, 네트워킹으로. 그쵸. 학교 인맥으로 다 이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뽑는 게 유리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도 사실 다국적 기업, 뭐 우리나라 많이 들어와 있는 제약회사니 뭐 프록터 갬블이니 이런 데 가보면요. 명문대 학생이 아닌 사람이 많아. 명문대 출신이 아닌 사람이 많고 여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비 같은 거 안 하고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과 통하는 그런 인맥을 꼭 뽑을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학벌을 가장 그 서울대 출신을 가장 뽑았던 데가 어디냐면 대우예요. 그래, 맞아요. 유명했어요. 네. 운동권들도 다 긁어갔어요. 네. 운동권 전과자들. 서울대 스카이 출신 운동권 출신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 망한 회사 아닙니까, 대우가. 근데 사실은 재벌 회사 중에 학벌을 제일 먼저 타파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삼성? 삼성전자예요.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학벌이 그렇게 좋은 잣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네. 그래도 어쨌든 스카이 애들 뽑으면은 워낙 우수한 애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체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이 사람을 선발할 때도 굉장히 좋은 기준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예전에 이제 저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시골 같은 데서는 누가 하나 잡혀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촌에서 뭘 하다가도 잡혀가면 아들이 서울대 다닌다거나 뭐 친척 중에 서울대 다니는 애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줄을 대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걸 빼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건 아니건 간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 군사독재 정권을 쭉 거치면서 군부독재 입장에서도 말 잘 듣고 기능적으로 일 잘하는 놈들이 필요하니까 그 학벌 봐가지고 쭉 시험 봐서 뽑아가면은 시키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예를 들면 김기춘이나 우병우 같은 것들로 잘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걔들은 봐주니까. 계속 좋은 자리에만 있고, 계속 이렇게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인성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놈인 것 같고, 하는 일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기 들러붙어야지 내가 뭘 혜택이 있지. 그럼 마음속으로 내가 억울한 꼴을 당하면, 내 자식도 김기춘처럼 만들어가지고 내가 다음에는 억울한 꼴 안 당해야지. 그래가지고 옛날에 촌에서는 우리 어릴 때 서울대 가서 집안을 일으켜라, 뭐 동네 사람 취직시켜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뒤집어지질 않고 이렇게 오니까 이번 이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좀 국민들이 저게 학벌 좋고 직업 좋고 뭐 이렇다고 우리가 쳐왔던 사람들이 저게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좀 확실하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느 세월에 바뀔까요? 그러니까 바꾸려고 좀 교육제도 손을 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자, 일단 미국 걸 들여왔는데 미국처럼 안 되고 있어. 그 서울대 때문에 그래.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시에서 보는 게 우리가 이제 내신을 중시해서 이제 봐야지 되는데 왜냐면은 내신이 사실은 모든 걸 다 포괄해야 돼요. 뭐 교과, 비교과 다 포괄할 수 있거든요. 내신이. 네. 근데 이 내신 위주의 입시여야지 되는데 우리는 내신 위주의 입시가 이제 수시 때 해요. 그리고 정시에는 또 수능으로 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늦었다 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우리는 애들이 그 자기가 택해야 될 대학과 그 과정. 예. 과뿐만이 아니라 무슨 입시, 뭐 예를 들면 지역균형 입시인지 사회자 배려 입시인지 아니면 비교과 학종으로 갈 건지 이거를 전형을 학생이 택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가서 하면 늦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중학교 때부터 특화해서 해야지 되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 줄 쓰기예요.
우리 옛날에 여러 줄 서기 해봤잖아요. 은행에서도 해보고 마트에서도 해보고 지금 마트는 여전히 하는데 그러면 어때요? 개판되는 거죠. 줄 못 쓰면 완전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 그 출입국 관리소에서 들어올 때 한 줄 서기 하니까 네. 얼마나 합리적이고 아니 편해요. 요즘은요 큰 화장실에 7, 8개인데 한 남자도 줄 서 소변 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 뒤에 서 있었거든. 그 많이 노는 사람 뒤에서는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입구에서 옐로우 라인을 딱 만들어 놓고 네. 요즘은 어느 화장실 가도 입구에서 기다리잖아요. 한 줄이니까. 이게 한 줄 쓰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복불복이 없는 거야. 예, 예. 한 줄 쓰기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질서 정연하게 들어간 거지. 그럼 모든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은 어느 학교에 서류를 내든 하나예요. 하나로 내요. 하나를 내고 대학이 알아서 다양한 학생들을 뽑아요. 똑같은 걸 내는 거예요? 네, 입시 다 전형이 똑같아요. 똑같은 거 아니까. 다 똑같- 거의 SAT를 똑같아요. 보고 뭘 네. 내신을 보고. 에세이의 제목이 조금씩 달라요, 학교마다. 그거 원하는 주제만 다를 뿐이고. 근데 거의 비슷해요. 왜 거의 비슷하냐면은 끼케야 네가 가장 보람 있었던 고등학교 때까지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뭐냐. 또는 가장 기뻤던 일이 뭐냐. 그러니까요, 한 에세이 몇 개 써놓으면 다 여기저기 돌렸을 맞춰서. 수 있겠네요. 그 정도지 서류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학교에 무슨 특기자 전형 이것도 다 정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애가 너무너무 재주가 많은 애였는데 결국 인서울 대학을 못 가가지고 외국 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엄마가 전형을 잘 모른 거예요. 어느 엄마가 알아요? 저도 모르겠던데. 몇천 개네, 그게 몇천 개. 조합으로 따지면. 근데 지금 몇 개인 줄 아세요? 아주 세부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고 네. 또 이렇게 묶으면 네.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퍼센티지도 다 달라.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은 미국은 100% 자율권이 있잖아요, 대학한테. 대학이 알아서 뽑으면은 아무리 소송을 해도 이 학생이 이긴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이 100% 자율권을 가지고 자기네가 생각할 때 공정하게 뽑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대학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전형에 뭐 몇 프로, 뭐 몇 프로, 뭐 몇 프로 해가지고 이게 다 가이드를 다른 거예요. 주량화돼. 네. 그리고 학교마다 다 달라 또, 이 퍼센테이지도. 근데 오히려 그게 함정인 게 마치 엘리베이터가 8대인 빌딩에서 하나만 단추를 누르면 어느 거든지 가장 빨리 오는 게 서면 우린 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미국식 입시래요. 예. 그 한국식 입시는 8개를 다 봐야 돼. 이게 몇 층에 있는지. 그래가지고 다 누르든지. 네. 그리고 제일 빨리 올 것 같으면 거기 줄 서 그렇죠.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또 다 누르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가군, 나군, 네, 다군, 네, 이렇게 네. 블락이 쳐져 있어서 다 누르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이제 몇 층에 있나 막 봐야 돼. 지금 2대 우리 국제교육관 엘리베이터가 그래요. 3개가 있는데 다 따로 녹아. 그래서 그 거의 막 도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이 빠를 것 같아서 줄 섰는데 저쪽이 먼저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막 다 땅을 치면서 그런 게 한국 입시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는 어때요? 미국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학생생활종합기록부를 쓴다고 하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부모보다 더 잘 알잖아요, 학생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좀 바뀌었나요, 그게?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학생생활기록부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내가 저기 뭐 좀 빽쓰거나 촌지를 갖다 주면은 이거를 잘 써줄 거다, 뭐 이런 거를 생각 안 하나요? 지금 특히 학종 때문에 네. 이제 생활기록부에서 교사들이 기록해주는 내용이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부정부패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뭐 이렇게 봉투를 갖다 주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잘해주고 이거는 없지는 않겠지만 무시할 정도라고 저는 판단이 그런 것 됩니다. 같습니다, 그건. 뭐 정유라 경우엔 좀 있었던 근데 문제는 거잖아요. 이제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교사는 자기 학교 학생을 그 재능을 장점을 잘 보이게 해서 좋은 대학 가게. 이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한편으로는 교사의 의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생활기록을 적을 때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좀 뭐라고 할까요? 과장도 하고 그러는 경향이 학종으로 인해서 많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 학생부가 어떤 부정과 부패 때문에 학생부 기록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봐요. 하지만 교사들이 지금의 그 입시 경쟁 속에서 자기네 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좋게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과장이나 이런 걸 많이 해서 좋게 기록해줬기 때문에
아니, 교수님, 그래서. 좀 그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아니, 심플하게 얘기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화시키면 SAT 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내신 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내신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신, 자, SAT 제일 보고, 중요하고. 내신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기소개서 보고, 그쵸. 자기소개서 보고, 그래갖고 이렇게 몇 가지 매뉴얼이 딱 결정돼 있잖아요. 이걸 해갖고 모든 대학에 다 넣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이걸 우리 옛날식으로 더 단순화시키면 수능이 아니라 수능 하나를 뽑는다든지 이렇게 학교마다 각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러는 과, 대학 이런 거가 지금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그걸 이렇게 미국처럼 단순화시키든지 정말 아유 옛날로 다 돌아서 수능으로 뽑아 그냥 이러든지 이러면은 대응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역대 이제 제가 이따 그래프를 보내드릴 텐데요. 역대 이제 서울대에 그 진학한 학생들의 그런 지역 또는 출신학교 분포를 보면 수능이 도입됐을 때 이 적응력이 제일 약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이 본고사 이제 논술을 도입하면 강남 애들이 맨 처음에는 뚝 떨어져요. 파락군 애들이. 그러다가 딱 회복해요. 1, 2년이면 딱 회복해요. 학원이 다 회복하는 거죠. 다 회복하는데 그래도 회복력이 가장 늦었던 게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이 그래도 좀 생각을 해야지 되지 사교육으로 키워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게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수능 100%로 하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부모들은 특히 그래요. 그럼 단순하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은 학교 교육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또 수능 학원이 판을 칠 거라는 거예요. 거기만 집중하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은 수능을 그 참고 자료로만 쓰고 SAT를 참고 자료로만 쓰는 거죠. 그리고 1점이 높다고 해서 얘를 뽑고 쟤를 떨어뜨리고 맞아요.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comprehensive review라고 그래서 입학사정관이 종합적으로 보고 뽑지 그 제일 중요한 건 내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은 강남에서 학교를 나왔던 특목고를 나왔던 저 시골에서 학교를 나왔던 똑같이 봐야 되는데. 내신이 유리한 애가 유리한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대학에서도 고교 등급제로 해갖고 무슨 가산점 준다 그러잖아. 가산점 주고 그러니까 과학고하고 외고 출신 애들은 상대적으로 인문계 학교 애들보다 여기 빡세게 자기들끼리 경쟁했으니 여기에서 10등은 일반고의 1등보다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고교 등급제 때문에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등급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점수를 어떤 과들은 교수들이 이렇게 주관적으로 주기도 해요. 그러면 다 편견이 들어가는 거죠. 학교나 이런 거 과목 들은 거. 그리고 어떤 그 전형은 아예 외고 과고생을 위한 전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외국어 수업 몇 시간 이상. 그럼 외고생만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대학들은 우수한 애들을 뽑으려는 욕심으로 잘 준비된.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성적이 좋은 애들을 여러 가지 특혜를 줘서 뽑는 거죠. 근데 그런 고교 등급제 아예 없애고 완전히 내신 위주의 입시를 해라. 그러면은 사실 모든 학교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왜냐면 저는 100% 찬성한다. 저 시골에 어떤 애가 학원 갈 기회도 없었고 정말 소염을 먹여가면서 공부를 했다. 근데 얘가 그 학교에 1등이다. 그러면 미국 같으면은 그런 애를 뽑아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서울대도 지금 그거 한 명씩 뽑잖아요. 그것도 야매치고 있다는 거야, 그것도. 네, 그 얘기 좀 해보세요. 직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금 서울대는 그 지역균형제가 있어요. 그 엄밀히 30%. 말하면 학교 균형 전형인데 30%가 좀 안 되고요. 23점 정확히 말하면 8%. 그러니까 757명 올해 입시해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뽑죠. 근데 이게 이제 학종으로 분류돼 있어요. 근데 학종으로 분류돼 있지만 사실은 학종으로 분류 안 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분류해도 큰 무리는 없는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 학교에 그 추천을 2명씩 받습니다. 서울대에서. 그래서 학교 성적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다양한 활동 참조하고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또 수능 시험을 너무 못 본 아이들은 좀 떨어뜨리고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근데 이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 때문에
이제 강북의 평범한 일반고에서도 서울대를 한두 명씩 보내기도 하는 것이죠, 주로. 그러니까 강남에서도 직윤으로 가는 애들이 있던데. 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직유는 다 똑같이 이렇게 할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최저 등급제를 적용하면요. 사실 지방 애들은 많이 못 와요. 그리고 수도권 애들이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그 정운찬 총장 시절에 30% 직윤을 도입을 했잖아요. 예, 그때 처음 도입을 했죠. 예. 근데 이제 그때도 뭐 보수 언론이 난리를 났었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방 애들이 별로 수혜를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30%에서 수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애들이 그 최저 뭐 수능제인가 뭐 최저 이런. 수능 등급제에서 이제 지방 애들은 탈락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도 애들이 요새 이제 많이 그런 수혜를 보는데 지방 애들 중에 좀 우수한 애들은 다 경기도로 오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아예 이사를 해버린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 사실은 부동산 문제랑 이 교육 문제랑 직접적으로 그 관련이 있는 건데, 미국도 왜 그 좋은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제 집값이 비싸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한국 사람은 집값이 비싼데 가서 자기 자식을 좋은 대학에 넣으려고 한다면 중국 사람들은 자기 고등학교를 좋은 고등학교로 만들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에 사는 애들이 이 혜택을 잘 받지도 못할 뿐더러 네. 더 중요한 건 얘네들이 이제 지역 균형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걸 얘네들이 지역 균형을 택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줄서기를 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다른 애들이 아는 거예요. 너 그래. 제 지역 균형으로 안 차별한데. 되면 직윤축이라고 직윤축. 부른다는 거예요. 직윤충이라고? 예. 어머, 지금 못됐어요. 그리고 사회자 배려로 들어오면 사배충. 사배충, 맞아. 예. 진짜. 모든 애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이제 일부에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게 나왔다는 것 예, 자체가 그런 그러니까 문제죠. 예, 말 차별을 자체가. 예. 하나도 죄의식을 안 느끼고 하는 거. 이 차별은요. 우리 지금 아직 차별 방지법이 통과가 아직 안 돼서 그런데 이제 외국의 그 통과된 나라에서는 그 현행범이에요. 차별하는 발언을 하면 경찰이 와서 현행해서 체포해가는. 알겠습니다. 문제인데 교수님,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네. 그 아주 어바웃으로 러프하게 전체 교육 지금 입시 제도의 문제점들을 좀 다뤄봤거든요. 예. 그래서 음. 2부에서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책에서 주장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많이 공유했어요. 예, 예. 그리고 뭐 서울대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공유했는데 2부에 들어가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뭘 풀어나갈 바꿀 것이냐. 예, 예. 우리 문제점 그 질문 준비한 거로 보면 3항서부터 쭉 그 8, 9항까지 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1, 2항 했어요. 1, 2항. 예, 예. 아니, 그 전에 하나만 교수님 네.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좋은 고등학교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은 아까 말씀하고 좀 모순되잖아요. 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내는데 좋은 고등학교가 또 왜 있는 거예요? 그 뭐 보딩 스쿨이라고 하는 데가 있더만. 아, 그거는 기숙이지. 진짜 예. 극소수고요. 예. 그 5%도 안 돼요. 매우 극소수고 그런 데가 뭐 명문 보딩 스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데가 그건 이제 아이비리그를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거기도? 물론 명문대를 많이 보내기도 하지만 네. 부잣집 애들이 많고 이제 뭐 전통이 있다 그러나 그 시설이 좋고 전통이 그렇죠. 있다. 전통이 아. 좋고 시설이 근데 명문대를 걔네들이 아주 실력에 비해서 많이 가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아요. 왜냐면 인종이나 왜냐면 거기 아무래도 이제 그 백인이나 뭐 그렇죠. 잘 사는 애들이 부잣집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내신이 어쨌든 나쁘잖아요. 일반고 애들에 네. 비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불이익을 받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수능을 기본 자격 시험을 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내신을 뽑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100% 찬성인데 이 대학들이 동의를 안 하잖아요. 쉽지만은 않은 게 아까 미국의 어떤 교육제도, 바람직한 교육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왜곡된 예.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입학사정관제 학종. 예. 학종이지 않습니까? 이 내신도 미국의 내신과 우리가 좀 달라요. 아. 미국의 내신은 기본적으로 절대평가제고 네. 교사에게 평가권과 수업권이 주어져 있는 내신입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는 저런 쥐새끼들 1등부터 과목별로 1등부터 꼰지까지 완벽하게 줄을 세운 다음에 상대평가. 이걸 또 역시 또 비율로 또 4%, 7% 해서 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줄을 세우죠. 아. 요것도 대학이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변별력, 어때요? 변별력 하면서. 참여정부 시절에 이 네. 9등급 갖고 우리는 그 이 진보 중에서 5등급 하자, 여기 9등급 하자. 대학에서는 그때 심지어 18등급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런 식의 내신은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
학교 교육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데 예. 이게 한편으로는 수능 경쟁보다 더 잔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 경쟁은 전국 단위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아이들끼리는 동지가 될 수 있고 맞아요. 네? 서로 격려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에 이렇게 옆에는 안 보여주고. 한 줄 세우기 그러네요. 학교에서 상대평가를 해버리면 이제 다른 학교 아이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예. 우리 학교 아이들끼리 경쟁자. 아니, 그 절대평가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고교 학점제가 그거예요. 고교 학점제가 미국처럼 뭐 좀 그 높은 단위의 과목을 들으면 밑에 아예 들을 필요도 없고 졸업도 일찍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를 하면 교사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완전히 학년이 시험도 똑같이 내고 똑같이 그렇죠. 시험 보고 이래요. 맞아요. 그래서 교사의 창의성을 이 살릴 수가 획일성을 없애는 한에서 내신이 존중돼야지 지금 이 내신을 존중하면 안 되는 게 상대평가가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노트랑 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경쟁자 걸 훔쳐서 어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제도가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제도가 학교는 애들을 만든 거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은 교육도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라고 교수님,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예. A가 네. 전교 성적이 막 90%가 되고 그러잖아. 또 학교에서. 아, 그게 저도 이제 성적을 매일 내보지만 예. 저절로 노말 커브가 만들어져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사가 네. 한 반에 한 30명씩 있으면은 한 예를 들어서 8반 가리킨다. 100명만 넘으면요. 이게 통계의 정석이에요. 100명이 넘으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그려지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 굳이 3%, 5% 주지 그렇죠. 않아도 근데 그게 절대평가에도. 얼마나 잔인하냐면 저는 이 상대평가는 인격권 침해다. 학생과 교사의 평가권, 학생의 인격권 침해인 게 왜냐면 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 위에 잘하는 애가 있으면 나는 A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3% 안에 못 들어가면. 그리고 인격 침해죠. 그 다음에 교수는 얘는 A를 3명 주게 돼 있는데 4명이 똑같아. 한 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요새는 굉장히 임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를 쳐내야 돼요. 근데 요렇게 A를 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모든 교사들이 자기가 가리키는 학생이 100명이 넘으면 다 100명이 아니라요. 20명만 돼도 노말 커브가 나와요. 노말 커브가 나오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비율 조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교수나 교사가 알아서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 같은 데는 미국도 이 학점 부풀리기를 해요. 어떻게든지 잘 부풀려서 아이비리그를 좋은 대학하게. 보내려고. 예. 예. 미국 지방 고등학교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요. 대학이. 이런 학교. 이 학교에 대해서 신뢰할 이 수 학교 없다. 학점에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 미국 대학들은 학생을 뽑고 나면 얘네들이 어떻게 그 성장해 가는지를 다 기록했다가 얼마나 그 저게 제일 핵심이야. 얼마나 입학 사정 자료가 정직했는지 이 학교의 성적은 믿을만한지를 다 기록해 놨다가 똑같이 고교 등급제를 안 하지만 요런 학교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조금 가산점을 줘요. 그러니까 정말 성적이 믿을만하고 애들이 와서 진짜 잘하더라. 믿고 뽑아봤더니. 그 추적조사 했으면은 서울법대는 진작에 폭파시켰어야 돼. 아니, 그게 있잖아. 나온 애들이 뭐 그 하나 옛날에 2006년, 2007년도에 이 지역 균형 선발을 제일 잘한 학교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한양대였었어요. 그래서 한양대는 교육부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렇게 오랫동안 축적된 연구가 있으니 우리 이거 믿고 한다. 제일 안 한 데가 서울대예요. 근데 서울대 안 한 게 아니라 서울대도 했어, 지역균형 발전을. 근데 서울대가 통계를 가리고 안 내놓은 게 있어요. 한양대는 뭘 내놨냐면 저 지방에 있는 1등 하는 애, 그 다음에 강남에서 1등 하는 애하고 이 성적 분포를 계속 종단 추적을 했어요. 대학에서 와서 어떻게. 대학에 와갖고 1학년, 2학년 때는 강남에 있던 애들 월등하게 이겨. 언제 역전이 되냐? 3학년 2학기 때 역전이 돼요. 똑같아. 그럴 것 같아. 카이스트 조사를 EBS에서 했는데 네. 이 책에도 제가 실었는데 그래프를 네. 1, 2학년 때는 과학고 영재고 애들한테 일반고 애들이 완전히 밀리는 밀려. 거예요. 그런데 3학년 되면서 이렇게 역전되는데 제일 잘하는 게 일반고, 네. 그 다음이 과학고, 그 다음이 영재고예요. 그러니까 영재고가 얼마나 어려서부터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이 지역균형 선발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게 우수한 애들, 부모에 의해서 키워지지 않은 원석을 갖다가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만들겠다 하는 야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인재를 키우는 방식에 있어서도. 네.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보다
이 상위권, 예. 최상위권 대학을 향한 경쟁이 훨씬 더 심하잖아요. 훨씬 심하죠. 그래서 이제 내신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 촘촘한 줄 세우기가 좀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그 세트,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수능이죠. 이거의 역할이 미국보다는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마 네. 교수님도 책에서 뭐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우리나라의 문화 환경 제도상 미국보다는 그 세트 역할, 수능의 역할이 조금은 커질 아니, 수밖에 그래서 없는 건 3학년 인정해야 돼요. 2학기 때 지방에 있는 애들이 역전을 하는데 이 역전하는 애들 그냥 성적 역전이 아니고 공부에 대한 열정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양대는 노출을 했어요. 서울대도 분명히 이 결과가 있는데 끝까지 노출 안 시켜. 왜냐? 지역균형 발전을 계속 하면은 그때 진보 정권 아니에요. 열린우리당. 당신들의 교육정책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보수 진영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으로 붙은 건데 오늘 빅딜 갖고 서로 나누자라고 하니까 전 그때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빅딜은 다음 시간에 알려주시는 거죠? 빅딜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겁니까? 예. 조기숙 교수님의 조기관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조기숙 교수님의 교육 개혁을 위한 빅딜론 문제점에 대해서 1부 마치고요. 그리고 내일 2부 순서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이 반드시 있습니다. 정봉재 정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